죽음이 가까워지면서 지민은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서 동생한테 이런 말을 남겼대요. 이제는 할 만큼 했다면서 고통 없이 편하게 가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냅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만입니다. 제가 그 시절 수많은 가수분들을 다루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정보도 많아지고 몰랐던 이야기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찾는 가수는 이거를 지구 내해까지 막 파고 들어가도 찾을 수가 없다. 특히 디스코텍이나 롤러장에서 나왔던 그런 가수분들은 더 좀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시작했던 시시캐치나 조이 같은 가수의 자료조사는 이제는 오기만 남아서 그냥 악으로 깡으로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찾고 말 테야. 그런 일념으로 말이죠. 세상이란 게 참 그렇습니다. 멀쩡히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큰 관심을 안 주지만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그리움을 드러내면서 그 업적을 기려요. 오늘따라 가수분도 추모하는 분들이 많은 덕에 가까스로 자료를 찾고 대본을 만들 수 있는 경우였거든요. 바로 발티모라의 보컬 지미 맥셰인. 다른 모든 곡보다도 그냥 이 곡 하나만으로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와 함께 살아가고픈 소년의 모습을 그렸는데 유튜브 뮤비 조회수가 무려 2억 회일 정도로 한 시대를 풍미했다고 봐도 좋은 노래죠. 하지만 저는 이런 지미 맥시에인 관련한 자료들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때부터 가장 타잔이 되고 싶었던 건 지미 본인이 아니었을까. 출생부터 요절까지 단 한순간도 자유롭지 못한 고통 속의 삶이었거든요. 제가 추모글과 기사 그리고 얼마 없는 생전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분의 삶을 재구성해봤는데 발티모라의 보컬 지미 맥시에인의 이야기를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발티모라의 얼굴이 아닌 노래만 아는 분도 많으실 테니 먼저 지미 맥시에인의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지미는 이렇게 생겼어요. 잘생기고 매력있지만 이탈리아 언론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연약해 보이는 외모라고도 했죠. 그리고 기럭지로 길쭉길쭉해서 옷태도 잘 받고 거기에 뿔테 안경까지 끼면은 이 발티모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범상치 않습니다. 이 발티모라가 이탈리아 가수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지미의 출생은 북아일랜드예요. 북아일랜드 대리에서 1957년 5월 23일 출생. 지미는 어릴 때부터 특별했는데 일단 머리 색깔부터 화려했고 그 당시에 배기 팬츠를 입는 등 이미 여타 학생들과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7살 때부터 댄서가 돼서 이미 고향에서는 최고의 댄서 중 하나였다는 정보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생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 특별했기 때문에 학창시절 내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들리는 얘기입니다만 한때는 부모님조차도 아들을 피했다죠. 이거는 왜냐? 게이라는 성 정체성 때문이었어요. 북아일랜드의 배경을 한번 간단히 살펴볼까요? 영국의 네 지방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지역이었고 이 데리라는 도시로 주민의 75%가 가톨릭 교도로 알려져 있어요. 지미가 다녔던 학교의 이름도 세인트 피터스. 여러모로 날개를 펼치기에는 제약이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간호의를 배우던 지미는 그 길을 주체 못하고 런던으로 떠나죠. 자신의 꿈과 개성을 찾으러. 그리고 거기서 연극학교를 다니다가 귀인을 만나게 되고요. 바로 디디 잭슨이라는 한국에서는 SOS로 가장 유명한 영국의 이탈로 디스코 가수. 친구를 통해서 디디 잭슨과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 하는 제안을 받아요. 그리고 디디 잭슨의 백업 보컬과 댄서가 되면서 함께 전 세계를 돌게 됩니다. 이 디디 잭슨의 초기 히트곡 오토매틱 러버에도 지미가 참여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투어를 돌면서 이탈리아까지 가고 이탈리아가 너무 좋아서 나중에는 아예 눌러 살기로 결정. 이탈리아의 팝가수 지미 맥시에인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 타잔보이 시절에 지미가 TV쇼에 나와서 가진 인터뷰를 보면 그때 기준으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2년 반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런던 보이즈로 영국 출신인데 독일로 건너가서 춤을 추다가 프로듀서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까? 지미 또한 이탈리아의 프로듀서인 마우리치오 바시의 눈에 띄어서 데뷔를 준비하게 되죠. 프로듀서가 새롭게 기획하는 그룹의 비주얼 담당으로 지미를 점 찍은 거예요. 그 믿음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사실 발티모라가 5명의 멤버를 더 고용해서 밴드 형태였는데 항상 앞에 나오는 거는 지미밖에 없었거든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발티모라를 솔로 가수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팀의 대변인이자 아이덴티티였던 지미는 그룹의 이름부터 이미지까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데 어느 날은 미국 지도를 가져오더니 눈 딱 감고 찍은 곳이 볼티모어였고 그 이름을 조금 이탈리안식으로 고쳐서 볼티모라라는 이름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팀의 전 세계적 히트를 견인하면서 드디어 만인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고요. 옷도 잘 입고 외모적으로도 새로운, 남들과 다르다는 거는 일상에서는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가요계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이죠. 실제로 이 약간은 우스꽝스러운 타잔 아이디어도 지미가 고안해낸 거라고 하고, 볼티모라 하면은 생각나는 안경도 지미의 말로는 자기는 안경을 개성 표현의 일부로 사용했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안경만 수백 개라죠.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남들과 크게 다를 것 없는 안경인데 사람들은 모두 그 안경부터 생각합니다. 마침내 자신의 개성이 모두에게 인정받는 순간 타잔보이는 전 유럽은 물론이고 빌보드 차트에서도 13위까지 가요. 이외에도 우디부기 같은 곡이 이탈리아 차트 18위까지 올라가는 등 이제 제대로 스타로서의 삶을 살아가나 싶습니다. 이 당시의 지미 인터뷰를 보면 노래와 춤 그리고 낭송까지 모두 하고 싶다면서 영화판을 향한 욕심도 드러냈는데 본인의 재능을 여기저기 펼치고 싶었던 것 같죠? 하지만 이 인기의 이면에도 어둠이 있었으니 그 어둠이 무엇이냐? 지미 사후 제3의 프로듀서가 밝히길 발티모라는 사실 보컬이 프로듀서 마우리치오 바시였고 지미는 바지 가수였다는 거예요. 이후로 그 프로듀서 당사자의 입장 표명도 없고 그런지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정설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맞다면 지미는 이 순간에도 프로듀서한테 이용당하고 있던 거였죠. 지미는 1987년 발티모라의 이집이 실패하니까 금세 버려지는 운명이 돼요. 당시 해체의 이유는 제가 조사한 자료에서는 발티모라가 음반사와의 재계약에 실패했다. 그리고 프로듀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를 원했고 발티모라를 해체했다는 정도. 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지미는 음악 비즈니스의 환멸을 느끼고 그대로 은퇴해버렸다는 거예요. 실제 기록에서도 지미는 발티모라 해체 이후로 어떤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남자친구와 같이 살면서 조용한 나날을 보냈는데 1994년에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아요. 바로 에이즈. 지금은 덜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예 불치병 취급을 받았잖아요. 나이 37, 지미는 여생을 정리해야 할 운명이 되고 이때 친동생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형이 우리한테 전화해서는 고향으로 내려와도 괜찮겠냐고 물었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거죠. 그만큼 지미는 자신이 받을 대접에 불안해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데리러 돌아가서 남은 생을 보내기로 해요. 볼티모라 시절의 번 돈은 이미 다 썼고 어린 시절 방을 새롭게 꾸미는 등 소소하게 살아가려는 지미. 하지만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거든요. 하루는 동네 하우스 파티에 참석했는데 주민들한테 구타를 당했대요. 코가 부러지고 이빨이 나갔답니다. 당시에 또 다른 썰을 들어보면 호주의 빅토리아 병원이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 중이라는 소리를 지미가 들었는데 그게 호주가 아니라 영국의 빅토리아 병원이라고 철석같이 밀었다고. 어떤 지미의 간절함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지역 경찰서에서도 유명인사가 되었답니다. 왜냐하면은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경찰에 전화까지 걸었거든요. 저와 얘기 좀 나눠주세요 이러고. 이런 썰들이 지미가 고향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미는 은행 잔고의 마지막 300파운드를 조카의 생일 파티에 보태면서 아예 빈털터리가 되죠. 죽음이 가까워지면서 지미는 9차례의 폐렴과 치매 증상까지 겪게 되고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서 동생한테 이런 말을 남겼대요. 이제는 할 만큼 했다면서 고통 없이 편하게 가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고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맥쉐인 부자로 비석에 새겨지게 돼요. 원래 알려져 있던 정보는 빈털터리가 된 지미는 고향에서도 버려졌고 가족에게로 버려진 채 단독 병동에서 초라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2018년에 동생이 인터뷰를 가지면서 그런 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죠. 에이즈의 잘못된 인식에 함께 싸웠다고도 하고 죽은 뒤에도 아버지와 함께 묻힌 걸 보면은 그래도 약간은 행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미의 삶과 상관없이 타잔보이는 지금까지도 여기저기 소비되면서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잔보이에서 타잔은 자유를 꿈꾸는 소년이에요. 정글의 삶.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타잔처럼 살고 있어. 하지만 사실 이거는 그 무엇보다도 지미가 가장 꿈꾸는 삶이 아니었을까 하거든요. 인생 내내 탄압받고 이용당하던 지미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까지 고향 대리가 배출한 최고의 유명인사 중 하나로 남아있어요. 본인은 언젠가 동생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데, 이 짧은 생에 내가 이룬 게 다른 사람들보다 많으니 후회는 없다고. 짧았지만 한순간 타올랐던 타잔, 지미 맥쉐인의 이야기였습니다. 복고맨이었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미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